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보건간호를 조금 새롭게 보강해서 업로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서 제가 좀 몇 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건이라든지 공중보건은 국가고시에서 굉장히 꽈락이 많아요. 많이 이 부분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총점 60점을 맞으시는데 보건이랑 공중에서 점수가 미달돼서 떨어지시는 분들을 꽈락이라고 해요. 그 꽈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 최근 들어가면서 특히 보건의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간호는 무작정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보다는 책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보건이랑 공중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간호 하시고 그다음에 이 개념 그대로 가지고 공중 넘어가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책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번 듣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풀이 많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 수업하는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팔아달라, 이거 뭐 책을 내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시기는 하세요. 근데 저는 따로 그런 생각은 없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페이지 수 얘기해 드리면 그리고 페이지 수도 써져 있어요. 그 페이지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 학원에서 구매하신 책, 그 다음에 문제집 이외에 다른 뭐 책이라든지 요약집에 돈 지출하지 마시고 학원에서 받으신 책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만든 요약집,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만든 요약집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요약집이라든지 오답노트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요약집이기 때문에 학원책 이외에 다른 지출은 저는 좀 비추합니다. 그래서 학원책 그다음에 학원에서 받은 문제집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학원 수업 잘 들어주세요. 어찌됐든 학원 수업이 밑바탕이 잘 되시고 그 후에 이제 복습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저 이외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선생님 찾으셔가지고 복습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보건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보건간호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보건간호의 이해입니다. 요점 정리 교과서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제가 요점 정리를 해 두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보건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보건이라는 거, 자, 요 글씨 그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요 글씨 그대로. 보건. 자, 건강을 보호한다. 건강을 보호해요. 누구의 건강을? 국민 모두. 국민의 건강을 보전, 보호, 증진. 증진이라는 건 현재 건강한데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위 개념이죠. 보전, 증진시키는 행동에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건에다가 무엇을 접목시켰냐? 병원에서 했던 간호를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 이론 플러스 공중보건학을 묶어서 보건간호라고 이야기했고, 자, 누구를 위해서? 인구 집단, 국민의 무엇을? 건강을 어떻게 해요? 증진. 현재 더 건강한데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증진하고 그 다음에 그의 건강을 보호하는 개념이 보건간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건간호의 목적 이런 것들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데 목적 줄줄이 다 외우시는데 외우시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자, 보건간호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지역사회, 국민, 그 다음에 뭐 인구 집단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질병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장애가 있으면 그것들을 더 나빠지지 않게 교정하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무엇을? 건강을 어떻게? 증진하는 것을 보건간호의 목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건간호라고 하는 거는 보호한다. 무엇을? 건강을. 누구의? 국민의. 자,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증진하는 개념이 보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건, 간호, 공중보건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런 것들을 다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키포인트는요. 자, 보건, 간호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국민 누구나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건강을
이 건강을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하고 증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자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줄줄이 다 외우시지 마세요. 키워드는 이거예요. 자, 보건은 누구를 위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건강을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하고 증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잘 살아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에서 1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특히 이제 제가 여기 14페이지 쪽에 나온 내용인데 보건간호와 관련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들어봤다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건소라고 하는 것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956년에 보건소법을 제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2년 뒤에 1958년 보건소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무엇이 나왔죠?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국적 보건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건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건소법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이 먼저 제정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만들어졌어요. 굳이 이 부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연도수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지만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하세요. 이 부분은 자, 1995년 보건소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법은 없어요. 보건소법이 무슨 보건법? 지역 보건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는 무슨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굴러가고 있느냐? 지역보건법 안에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무슨 법? 지역보건법.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굴러가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굴러가야 돼요. 그래서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었는데 그 보건소 법이 원래는 보건소법이었고 이게 바뀌어서 현재는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다. 그래서 이 보건소는 어떤 법에 적용이 되느냐? 지역보건법. 요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지역보건법. 보건소법이라는 건 현재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의 도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긴 했어요.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는데 자, 요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86페이지 넘어가시면 조금 더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봤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1차 보건의료라는 게 왜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자, 1978년 9월 WHO가 세계 보건 기구예요. 보건의 세계적으로 보건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위의 대가리를 WHO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건소의 가장 위의 대가리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 보스 세계보건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보건과 관련된 것들의 가장 위의 대가리가 WHO인데 자, 이 WHO 구소련 무슨 회의였었냐? 알마 아타 회의라는 걸 엽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의 보건과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 여기서 알마타 회의 할 거야 라고 해서 알마타 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전 인류의 기본권이 무엇이다? 건강이다 라는 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딱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서 지금 전 세계의 기본권을 건강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를 딱 봤더니 우리나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건강권을 보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세계적인 회의에 참석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쫓아가기 좋아하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네? 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1980년도에 자,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했죠. 자, 그래서 농어촌에 특별 조치를 내리기 위한 법을 만듭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 이거를 줄여서 농특법이라고 해요. 농어촌 특별조치법. 농특법을 먼저 제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냐? 이 농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특법을 제정해서 1981년 리동벽오지라고 하는 농어촌의 리동벽오지에 의료취약지라고 해요. 이런 데를 농어촌 의료취약지 리동벽오지를 의료취약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섬이라든지 그 다음에 막 강원도 산골마을 이런 곳 있잖아요. 섬마을 이런 곳이 의료 취약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인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래서 1981년에 뭘 만드냐? 이 의료 취약지 리동 벽오지 섬마을 산골마을에 보건 진료소를 개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기본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개설을 했고, 자, 보건진료소를 딱 개설을 해서 여기에 의사를 보내려고 하니 의사들이 안 가죠.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보건진료를 전담해서 하는 공무원으로 만들었고, 이 공무원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자, 의사는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사, 그 다음에 간호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 조산사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6페이지에서 자세히 배우는데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들어봤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런 1차 보건의료가 농어촌까지 적용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회의, WHO 알마타 회의를 다녀와서 느낀 바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농어촌에 살고 있는 리동 벽오지에 살고 있는 의료 취약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네. 우리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80년도에 법을 제정해요. 그 법이 무슨 법? 농특법. 자, 그 다음에 그 법을 기준으로 그 1년 뒤에 의료 취약지였지에 뭘 만들어요? 보건진료소를 만듭니다. 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간호사가 파견이 돼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고 있어요. 기본적인 건강권.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1차 보건의료 개념에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알마타의 시험에 잘 나오고요. 농특법. 자, 보건진료소는 무슨 법? 농특법.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그 팁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밑에 보시면 자, 지역 주민의 건강을 어떻게 하죠? 보건은 증진해요. 예방하고 증진하고 예방하고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자, 보건소 배웠죠. 아까 위에서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도 배웠어요. 자, 그 다음 또 뭐 있냐? 보건지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나중에 이것도 뒤에 가서 배워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리를 하셔야 되는 게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지원센터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부분 있죠? 자, 얘네들은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느냐? 지역보건법에 적용을 받아요. 지역보건법 색깔이 잘 안 보이죠? 지역보건법에 적용을 받고요. 어떤 것들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굴러가게 만들어져 있고 보건진료소 아까 했죠? WHO 알마타 회의에 의해서 의료 취약 지역인 리동벽오지에 보건진료소가 개설됐는데 이 진료소가 개설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무엇이었어요? 농특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농어촌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농특법, 줄여서 농특법이라고 많이 불러요. 농특법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히 이 보건진료소는 어느 법에 적용이 되냐 많이 물어봅니다. 농특법에 적용이 되고요. 자, 농특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진료소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특법에 의해서다. 면 요 보건진료소 하나만이라도 외우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지역보건법,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인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건, 공중간호 인물, 와일드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자, 미국 보건간호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미국 뉴욕에서 보건복지기관인 헨리 집단 부락을 설립했어요. 헨리 집단 부락을 설립을 했고 처음으로
보건 간호사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빈민들,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간호와 사회사업에 뛰어들어 빈민 방문 간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 간호의 개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 보건 간호의 대표적인 인물 와일드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초로 했던 사람 와일드. 그래서 헨리 집단부라, 보건 간호사, 방문 간호사 이런 키워드를 좀 알고 계시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를 좀 여러분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은행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401페이지. 자, 문제은행 401페이지에 보시면 1번부터 3번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1번에 볼게요. 보건간호의 근본 목적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 목적이 뭐였죠?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 뭐 예방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방이 안 써졌네. 예방. 요게 보건간호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답은 뭐죠, 여러분? 2번 질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책 내용 그대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보건간호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건강을 어떻게 보호, 유지, 증진, 예방하는 것을 우리가 보건간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 자, 지역보건법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었죠? 보건소, 보건지서, 건강생활지원센터였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건강생활지원센터고요. 자, 그 다음에 농특법에 의해서 받았던 건 뭐였죠? 보건진료소입니다. 지금 2번에 1번 한의원, 2번에 의원, 3번에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죠. 의료법. 그래서 여러분 지역보건법, 농특법 나중에 이제 뭐 의료법까지 배우시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미국에서 헨리 집단 불학이라는 키워드 나왔고요. 보건간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서 빈민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했던 사람 누구예요? 와일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보건간호의 A인데 보건간호가 무엇이냐? 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의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하고 예방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 지역보건법, 농특법.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어요.